그래서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은 타겟 시장은 이제 그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에 거주하면서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를 주요 고객으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략히 글로벌 송금 시장 지형을 살펴보면은 지금까지는 현금이나 오프라인 기반 기존 사업자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이루어지면서 모바일 네이티브 업체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시장의 성장성을 한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송금 시장은 약 1.8조 달러 규모고 이거를 환산하면은 한 2,700조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8천억 달러 전후가 공식적으로 송금하는 송금 규모로 추산되고 이 중에서 아직 디지털 채널의 비중은 2~3%대에 불과해요. 이제 앞에서 보신 것 같이 규제나 아니면은 실제 이제 대면 채널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로컬 네트워크하고의 연계성 같은 게 이제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침투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편의성이 높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 국제 송금액 자체는 이제 이 1.8조 달러 규모의 전체 송금액 자체는 CAGR 5에서 6% 정도로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송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침투율이 편의성에 근거해가지고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15% 이상의 높은 CAGR을 보일 거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구조의 변화를 한번 보면은 전통적인 현금, 오프라인 기반 레가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턴 유니언, 머니그램, 그다음에 리아 같은 기업들이 있고 디지털 핀테크 업체로는 와이즈, 에드mit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편의성이나 아니면 신속성 측면에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민자 송금 같은 경우에는 건당 금액은 작지만 빈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현금 픽업이나 아니면 현재 지갑 연동 같은 추가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리미틀리 글로벌이라는 선도 기업이 있는 가운데 업체들이 타겟 시장으로 삼아가지고 이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판단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틀리 글로벌이 이민자가 타인에게 송금하는 니즈를 집중 공략하고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혜자가 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민자 송금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견조한데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 일부 아시아 국가 이런 지역으로는 송금 수요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은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런 점에서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노동자가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민 노동자의 송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민 노동자 수가 원정적으로 증가하는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의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계 인구 중에 비율이 1970년도에는 2.3%였던 것이 지금은 3.6%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구 증가율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국제 이주자 수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진국이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제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인구가 고급 인력이 들어와가지고 충분히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그런 이제 수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리미틀리 글로벌 매출 대부분이 발생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이예요. 그래서
생산성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선별적인 이민자 유입이 중요한 성장 촉진 요소고, 트럼프가 이제 되게 뭐라고 그 이민자 추방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그런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 자체가 침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가 없고, 그거는 대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쟁 증가가 난민 확대를 촉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체제, 그리고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가운데 국제 질서가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전이나 전면전 같은 전쟁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서 난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적인 관점에서 난민 유입을 막기는 곤란하고, 이제 이들이 정착하면은 어떻게든 국내에서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을 통합해서는 온난화나 기후변화가 살기 좋은 지역을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민 노동자가 확대될 거라고 보고, IT 같은 국가는 이제 전국이 바다에 잠겨가지고 살 수 없게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혹서기에 너무 더워가지고 살 수 없는 기후가 되는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국가들에서는 조금 더 살기 좋은 국가로 이민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뭄이나 한파, 자연재해가 확대될수록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피해는 가난한 국가, 그러니까 대응 여력이 부족한 가난한 국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민하고 이민 노동자의 본국 송금을 늘려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9년에는 약 2,49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2008년 이후에 매년 약 2,15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중동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이 이런 그 기후난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2050년에 이르면은 전 세계 인구의 10%가 기후난민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 2050년에는 1억 4,300만 명에 이를 걸로 세계은행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피해는 근데 사실 보면은 선진국은 이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진국에 이제 그 이주해가지고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런 후진국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리미틀리 글로벌 같은 기업의 수익성은 더 확대되고 성장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성장성을 한번 볼게요. 디지털 현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15%의 연평균 성장이 예상되는데, 리미틀리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점유율이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할 여력이 굉장히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송금 시장은 특히 크고 안정적인데, 매출의 67%가 미국, 12%가 캐나다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도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에는 160억 불을 송금하면서 전체 시장의 1%를 점유하는 불과했는데, 2024년에는 540억 불을 송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매출은 전년 대비 39% 성장, 그리고 거래액은 42% 성장하는 등 시장 평균은 훨씬 더 웃도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 이런 성장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틀리 글로벌하고 유사한 전략을 채택한 회사는 와이즈, 그다음에 월드윈, 레볼룻 같은 회사들이 있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서 기업향으로 이제 저수수료 송금 비중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민자가 가족에게, 타인에게 돈을 송금하는 유형과는
타겟이나 수수료 구조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거의 그 리미티드 글로벌이 이 시장에서 선도하면서 이런 그 니치 마켓에서 점유율 가장 이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